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효과 시민위원회 복지TV의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야기와 이슈를 들어보는 공유연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사회복지사이자 사회적 기업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시면서 소소한 소통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CEO이십니다. 우리 백정현 CEO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약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주셔서. 저는 현재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개받은 것처럼 원래는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현재 소소한 소통은 6년 차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소한 소통? 네. 누구가 이렇게 소소한 소통을 하고 싶으신지 이름을 이렇게 네. 지으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는 발달장애인들 문해약자를 위해서 정보를 쉽게 바꾸는 일을 하는데요. 사실 정보를 안다는 것은 지역사회와 타인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상의 작은 순간에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소소한 소통이 어떤 곳인지 네. 좀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는데요. 쉬운 정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설명이긴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지리드라고 불리는 개념이고요.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한글이나 문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인지나 시력 청력이 점점 떨어지시는 어르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분들이 그럴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일상에서 보는 정보를 쉬운 글과 보조적인 이미지를 넣어서 쉽게 바꿔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소소한 소통에서 나오는 책들을 몇 가지 봤었거든요. 네. 봤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좀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쉬운 소통, 이지리드, 쉬운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소한 소통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 있을까요? 네. 저는 약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직장이 그 발달장애인, 장애인과 관련된 공공인 기관이었고, 거기서 이제 전국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시점이었는데, 시행 준비를 위해 복지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해외의 발달장애에 관련된 정책이 어떤지 살펴보는 일을 하다가 이지리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마주한 거죠. 근데 약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리로서 너무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고, 그러면서 장애인 정책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못했고, 직장을 일하면서 약간 지쳤어요. 지쳐서 퇴사를 하고 쉬면서 새로운 직장은 어디를 가야 될지 준비하던 과정에 우연히 한국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정보를 보고 약간 번개치듯이 그 육성 사업과 이지리드 이 개념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하는 데가 많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 내가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단순하면서도 운명적으로 창업을 했고 지금 망하지 않고 6년 차의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을 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말을 처음 접한 외국인이라든지, 그리고 청각장애인 등등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대략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쉬운 정보가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참 이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참 쉽지 않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쉬운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보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훨씬 쉬운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최근에는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 유니버설 디자인의 측면에서 많이 알리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한자어, 전문 용어,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특히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라서 복지 서비스를 발견하고 신청해서 직접 이용해야 되는데 그 복지 용어 자체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한자어, 전문 용어, 외래어를 최대한 덜어낸 쉽고 짧은 글에 이 글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더해서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지만 정보에 대한 쉽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서 정말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영국의 쉬운 정보 제작기관과 줌으로 줌터뷰를 했거든요. 쉬운 정보 만드는 게 너무 어렵지 않니? 라고 했더니 영국도 똑같이 40년 동안 쉬운 정보 만드는 분들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나라도 쉬운 정보가 지금 한 5, 6년밖에 도입되지 않았는데 점자나 수어처럼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 권한으로서 대중화되거나 합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씀드린 뭔가 언어로서의 규칙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주관적인 특징 때문인데 그게 영국도 마찬가지래요. 영국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점자나 수어만큼 공식화되진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지고요. 국내외에도 가이드는 있어요. 쉬운 정보는 이래야 돼 라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게 이대로 만들면 완벽한 쉬운 정보가 되는 것이야 라는 아니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 최소한의 하면 안 될 것 이런 것들을 정해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봤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사실은 만드는 입장은 안 되어봐서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다는 개념이 다 틀리니까 그래도 이게 그러면 대략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저희가 9단계로 네, 9단계. 저희 내부적으로는 9단계로 정했어요. 그 9단계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바꿀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검토하고 이거를 처음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뭐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글을 쉽게 바꾸고 거기에 보조적 이미지를 개발하거나 찾아서 넣고 편집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9단계가 있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다 어려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쉬운 정보를 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독자들의 검토 과정, 저희는 감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감수를 받아서 정말 쉬운지 검토 의견을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쉽게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정보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인데 그런 발달장애인 감수위원들이 보면서 글이 정말 쉬운지 그림이 이해되는지 그 검토를 받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선거와 관련돼서 쉽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선거와 관련돼서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지? 라는 의문점이 들 때는 발달장애인 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9단계이고 다 중요하고 어렵지만 발달장애인 참여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들으면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 같고 이게 바로 이게 사회적 기업이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네. 사실은 그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일단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도 창출해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좀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설립하게 된 계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대표로서의 필요한 역량이나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혹은 훈련을 받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일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지금 직원이 현재 17명이에요. 적지 않은 이제 규모인데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 자체는 직원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대표로서의 이제 전체적인 운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의 또 다른 이제 온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을 스스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워요. 조금 솔직히 정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회적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쉬운 정보를 만들 때 같이 저희는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파트너를 하는 저에게 일을 주는 외주 기관이
공공기관과 그리고 다수가 복지기관이에요. 근데 복지기관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의 고객들의 윌링 투 페이라고 할까요?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돈의 그 금액이 너무 낮아요. 저희는 최소한 이거는 100%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관에서는 예산이 50%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거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은 항상 많고 바쁜데 직원들은 항상 야근하는데 수익으로서 존재하는 건 많지 않아서 사실 뭐 친한 사람들은 빌딩 샀다라는 소문도 있다면서 놀리는데 그건 정말 소문이고요. 어찌됐건 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이 수익을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일만 보면 빌딩을 샀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그 틈새에 좀 네. 보람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좀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이 일을 하는 동기부여예요. 지금으로서는 같이 하는 직원들의 이 일에서 보람을 느낄 때가 이제 동기부여로 생겼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 일에서 저와 똑같은 동기부여와 의미를 찾는 것을 보고 대표라는 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을 잘 운영해야겠다는 결심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거는 발달장애인분들의 피드백. 그러니까 저희가 쉬운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저희가 만든 정보를 보고 아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좋다. 몰랐던 건데 이렇게 알려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라는 것은 이걸 새로운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경험을 확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지금 발달장애인분들 자립생활 뭐 탈시설 이야기 활발한데 저는 삶의 있어서 주체성, 권한을 가지려면 정보가 주어져야지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발달장애인의 입으로 정말 도움이 됐다. 나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할 때 정말 힘들지만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회복지사들이면은 다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좋은 네. 피드백을 받을 때 맞습니다. 가장 힘이 나죠. 네. 협회는 그 당사자인 이제 사회복지사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네. 가장 기분이 좋죠. 네. 뭐 그 이제 그 어려운 점도 들어봤고 보람도 들어봤는데 앞으로의 이제 그 소소한 소통의 방향성이랄까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무엇이냐, 중장기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꿈의 크기를 정하는 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매일, 매주, 매월이 너무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이 매주, 매일, 매월을 잘 감당하고 1년을 돌아보면 성과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만큼 발전한 저희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일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주제의 쉬운 정보를 저희는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그걸 발달장애인 분들의 손에 쥐어드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희의 가장 큰 방향, 지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요 한마디 좀 해주고 싶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곧 다 두 번째는요? 일단은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사로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왔을 때는 다양한 조직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이나 시설이나 센터 외에는 당연히 직장인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유연하고 진취적이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식,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지 먼저 정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일에 맞게 직장인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저처럼 사회적 기업가의 삶을 선택을 하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으니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준비하고 주변의 조언도 듣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그 장점이랄까? 뭐 시설과는 좀 다른 어떤 장점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일을 했고 작은 센터에서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기관들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지만 어찌됐건 평가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틀에 정해져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 조직은 없거든요. 지원이 없는 만큼 자율성과 권한도 정말 많은 상황이라서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한 형태로 시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패를 그 누구도 나무라지 않고 실패한 거를 다시 발돋움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네.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이시면서 사회적 기업가,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면서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백정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